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오늘 새벽에서야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시작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요. 14시간이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늘 자정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회의 도중에 자정이 되면 일단 마치고 0시 이후에 개의를 하는 차수 변경은요.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실패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제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냉랭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작 13분 만에 정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나서야 주 질의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 자, 그런데 강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내놓은 해명이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집 변기를 고쳐달라고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테 비대 물 새니까 고쳐라.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당초 해명과 다르다, 이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강 후보자는요, 당초 보좌진에게 자택의 비대를 수리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라면서 비대 부품은 관련 업체를 통해 교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당초 해명과 달라졌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만 강 후보자는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보좌진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자기 집 쓰레기, 이 자기 집 쓰레기 처리를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택배 상자 또는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차에 갖고 탄 적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 해명과 배치되는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에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서 버리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강 후보자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 보좌진과 주고받은 SNS 대화를 보면 강 후보자가 치우라고 지시한 이 쓰레기 더미 사진을 보내면서 퇴사하고 싶다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다른 의원실 보좌진이 여기에 대해서 설마 또 강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보좌진이 당연히 강이죠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쓰레기 처리 또는 변기 수리, 이런 일과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되면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이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우미가 있는데 왜 그걸 했겠냐. 그래서 그러면 도우미 자료를 좀 보자. 그래서 왜 여당한테만 주고 야당은 안 주냐 해서 간사끼리 먼저 보기로 했는데 후보가 그때는 되는 듯이 하다가 지금은 우리 정의할 때 그거 보라고 정의했는데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그거 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가사 도우미 그 자료 요구를 계속 하는데 저는 이거는 억지 자료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동의 존재와 관계없이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 무거운 가방 공항에서 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좌진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사 도우미 관련된 자료를 두고 어떤 주장이 나온 겁니까? 이 강 후보자가 가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가사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보좌관한테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의 일들을 맡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가사 도우미 자료 열람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 측에서 국민의힘의 자료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한테는 거부를 했는데 여당한테는 공유를 했다고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못 봤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해당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이모님과 아이 간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공개 시에 불똥이 이모님과 아이에게 튈까 봐 여당 의원들께는 보여드렸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그에 따라서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보좌진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는 내부 자료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나왔습니다.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그냥 예. 어떤 자료가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강선우 후보자 측이 일부 여당 인사청문 의원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인데요. 보좌진 2명 법적 조치라고 적혀 있고, 이 메시지를 처음 보낸 사람은 강 후보자로 돼 있습니다. 이 해당 메시지는 강 후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강 후보자 보좌진이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강 후보자는 본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아이디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의원실을 떠난 보좌진들에 대해서 취업을 방해했다라는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에 조직적인 왕따, 사직 보좌진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버리고 민주당이 갑자기 가해자 중심주의를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주엽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자, 취업 방해 의혹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사직하는 보좌진에게 권고 사직 처리를 안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퇴직 후에 취업 방해라는 얘기인데요. 스스로 나가라는 말을 먼저 사용자 측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취업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한 보좌진은요, 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다른 의원실에 재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보좌진을 뽑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특정인을 빼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유령 취급을 하는 이른바 은근한 따돌림까지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 취업 방해는 불가능한 일이고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배제한 것은 본인이 아닌 사무국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임금을 체불했다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임금 체불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관련해서 2020년과 그리고 2022년에 2차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됐는데, 2건 모두 행정 종결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건은 신고자의 철회로, 그러니까 신고자 의사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2020년 건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공직 후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러면서 법적 조치,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법적 조치는 내부에 그냥 검토
사안이다.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국민의힘에서 강 후보자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한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 명확하게 답변을 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후보자님 아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셨죠? 네, 답변했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안 할 것인지 그 답변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요?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서 강 후보자는 법적 조치 여부를 부인했지만 강 후보자 측 문건에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표현이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위증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강 후보자는 오늘 오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후보자님은 2년 동안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5년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이 또 누락돼 있는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하십니까? 고의적 누락이고 은폐죠. 특히 이 시절에 스톡옵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 회사의 컨소시엄 파트너 회사 주식도 2,200주 넘게 보유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따님 명의로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했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주식 보유한 거를 또 재산 신고 누락했습니다. 이건 왜 누락했습니까? 의원님 재산 신고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과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소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 대비 재산 신고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 변 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 중인 변호사인데요. 지난해 연봉이 9억 530여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소득은 5억 2,600여만 원이었는데 그해 카드 사용액과 또 의료비 등 각종 지출을 모두 제외해도 2억 6,500여만 원이 남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신고한 총 재산은요, 1년 사이에 1억 8,800여만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어떤 해석 나오고 있습니까? 예,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한 회계사가 여기에 대해서 5년간 30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해 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배우자 변 씨의 월별 근로소득 지급 명세 등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측이 소속기관에 확인한 결과 제출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권은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이번 청문회에서 한 방은 없었다고 보고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기류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예상보다는 강 후보자의 태도가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자평한다 라면서 저희는 시험 보는 입장이고 채점관으로 언론과 국민이 있으니 함께 살피며 의견을 모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